이야기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는 18세기 말 프랑스의 보몽 부인이 쓴 이야기로 1945년 장 콕토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친숙해졌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서 큰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 한 채만 달랑 남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6명의 자녀들은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없이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모두 밭일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상냥한 막내딸 뷰티는 언제나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도왔어요. 어느 날 오래전에 외국에 나갔던 아버지의 배가 물건을 다 팔고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항구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러 갔어요. 뷰티의 언니 오빠들은 이제 이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보석과 멋진 옷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모두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막내인 뷰티는 욕심이 없었어요. 오빠와 언니의 선물만으로도 말이 가득 찰 테니까 저는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말을 타고 항구로 떠났어요. 그러나 막상 항구에 도착해보니 물건 판 돈을 가지고 오던 사람이 해적을 만나 돈을 모두 빼앗겼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무척 실망했어요. 게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눈이 하나도 쌓이지 않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멋진 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못에 홀린 듯 말을 몰아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성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버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배부르다.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침실로 들어간 아버지는 피곤했던지 곧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려고 성을 나오는데 정원에 예쁜 장미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 뷰티의 선물로 한 송이만 가져가자. 아버지는 장미꽃을 한 송이 꺾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버지 앞에 야수가 나타났어요. 맛있는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더니 허락도 없이 내 소중한 장미를 훔쳐가!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막내딸 뷰티가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 달라고 하기에 그만 아무 생각 없이 꺾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 단 너의 딸을 내게 준다면 용서해 주지. 하지만 억지로 데려오는 것은 안 된다. 스스로 선택해서 올 수 있는 용기 있는 딸을 데려오너라. 아버지는 야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만약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자, 방 안에 있는 보석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떠나도록 해라. 아버지는 보석을 말에 가득 싣고 장미꽃 한 송이를 소중히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얘들아, 다녀왔다. 아버지는 성에서 가져온 보석을 아들, 딸들에게 나누어주었어요. 그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을 괴물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장미꽃을 부탁한 뷰티가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 언니들은 뷰티에게 억지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마음씨 착한 뷰티는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가 야수의 신부가 되겠어요. 오빠들은 반대했지만 뷰티는 아버지와 함께 무서운 야수가 기다리는 성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어요. 해가 질 무렵 뷰티와 아버지는 야수의 성에 도착했어요. 어머나, 정말 멋진 성이야. 거실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와 뷰티가 두려움을 잊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다가오자 뷰티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뷰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뷰티는 두려움을 참으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야수는 아름다운 뷰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 야수는 아버지에게 많은 보물을 선물로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뷰티는 울면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야수는 슬퍼하는 뷰티를 침실로 안내한 뒤 조용히 사라졌어요. 혼자 남게 된 뷰티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꿈속에 멋진 왕자가 나타나 뷰티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어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야수는 뷰티를 보기 위해 방으로 왔어요. 야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뷰티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식당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를 하세요. 부드럽게 미소 짓는 야수를 보고 뷰티는 생각했어요.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구나. 뷰티와 야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말했어요. 뷰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뷰티는
꿈속의 왕자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저어 거절했어요. 야수는 몹시 슬퍼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뷰티의 꿈속에 다시 멋진 왕자가 나타나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뷰티,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왕자님, 어떻게 하면 구해드릴 수 있나요? 뷰티는 꿈속에서 안타까워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다음 날 야수는 다시 뷰티에게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뷰티는 왕자님을 생각하며 또 거절했어요. 야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뷰티는 곧 성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뷰티는 아버지와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야수에게 부탁했어요. 야수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해 주세요.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아요. 다음 날 아침, 야수는 뷰티에게 백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말은 곧장 마을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저택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야수가 준 보물로 가족들은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모두들 뷰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뷰티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기뻤어요. 뷰티는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지냈어요. 어느 날 뷰티는 야수가 고통스러워하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걸 어쩌지? 다시 돌아가겠다던 약속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네. 뷰티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뷰티를 말렸어요. 야수에게 돌아가면 넌 불행해질 거야. 뷰티는 언니들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서둘러 섬으로 돌아갔어요. 뷰티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야수를 발견했어요. 야수는 몹시 여위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되었군요.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인데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죽지 마세요. 뷰티의 눈물이 야수의 얼굴에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뷰티의 맑은 눈물방울이 얼굴에 닿자 야수는 다시 깨어났어요. 야수는 뷰티를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뷰티, 돌아와 주었군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뷰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야수의 몸이 환하게 빛나더니 꿈속에서 보았던 멋진 왕자로 변했어요. 뷰티, 고마워요. 나는 나쁜 마법사의 저주로 야수가 되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해야만 저주가 풀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뷰티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부하들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뷰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